해리포터 시리즈에서는 아주 많은 음식들이 등장합니다. 저도 참 먹어보고 싶은데요. 희망사항은 잠시 접어두고 영화 속에는 배경으로 스쳐가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으시면 모르는 여러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깨알 같은 음식들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저는 마법 세계의 음식이라면 풍성하게 펼쳐져 있는 호그와트 연회장이 떠오르는데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마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만큼 먹음직한 음식들이 놓여져 있죠. 그러나 겜프의 법칙에 따르면 마법으로는 절대 음식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체 이 많은 음식들은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호그와트 주방에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한 번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지만 호그와트 지하 과일 그릇을 그려놓은 그림 속 배를 간지럽히면 킬킬거리며 문이 생겨 주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집요정들이 일하고 있으며 여기서 만들어진 음식은 식사 시간에 맞춰 소환 주문을 통해 연회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영화는 이를 어떻게 구현했을까요? 1편과 2편의 감독이었던 크리스 콜럼버스는 450여 명의 인원이 먹을 수 있는 양의 실제 음식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길어지는 촬영 시간과 강한 조명 때문에 음식이 쉽게 상했고, 그럴 때마다 새로운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 경험 때문인지는 몰라도 2편에서는 메인 요리의 비중을 크게 줄었으며 후식과 과일 같은 간편한 음식으로 대체되었고, 마침내 3편부터 모형 음식이 사용되면서 간소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주인공들의 식탁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준비되었죠. 마법사회의 간식가게 호그스미드의 허니조크는 아즈카반의 죄수에서 등장합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구현되어 있으며 가본 적은 없지만서도 이미 알려질 대로 잘 알려진 곳인 만큼, 또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해리포터를 잘 아시는 분들이니만큼 영화상에서 허니조크가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그스미드는 다이애건 앨리를 개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볼 허니조크는 1편에서는 올리밴더의 지팡이 가게였다가 2편에서는 플러리쉬와 블러트 서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리포터 시리즈가 여러 감독을 거치면서도 그 통일성을 어느 정도 가져간 것은 이러한 소품과 배경의 재활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호그와트 급행열차를 타면 기다리게 되는 마성의 존재가 있죠. 바로 간식카트 마녀입니다. 다양한 간식을 들고 다니며 학생들의 요깃거리를 채워주곤 하는데요. 워낙 유명한 강낭콩 모양의 젤리라든지 개구리 초콜릿은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허니주크와 마찬가지로 간식 카트에 대해서만 별도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해리포터의 후속편을 다루는 저주받은 아이에서는 이 간식 카트 마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버스와 스코피우스는 급행열차를 벗어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칙칙폭폭 달리고 있는 기차 위에서 간식 카트 마녀가 카트를 끌고 나타납니다. 이쯤 되면 살짝 무서워지는데, 그녀는 자신의 이름조차 잃어버린 채 수백만 개나 되는 간식을 만들어 팔면서 무려 190년간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간식을 파는 것 외에도 중간에 내리려는 학생들을 막기 위해 폭발하는 호박 파이를 던지기도 하는데요. 그녀의 엄청난 디펜스로 시리우스 블랙과 쌍둥이 위즐리 형제마저도 학교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참고로 그녀는 호그와트에서 진행된 덤블도어의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기에 급행열차에만 매여 있는 것은 아니리라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위즐리 형제가 만든 꾀병용 과자 세트는 먹는 순간 병을 일으키는 무시무시한 식품입니다. 섭취하는 즉시 온갖 병을 만들어내며 반대 세트가 있어 섭취하는 즉시 완쾌되는 마법과도 같은 간식이죠. 맛을 위해 먹는다기보다는 증상을 위해 먹는 것으로서 다체적인 임상시험을 통과한 인기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 성능은 더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소품팀은 10대 소년들의 디자인 감성을 살리기 위해 조금은 투박하고 정교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인쇄 오류라든지 값싼 포장재 등을 적극 활용해 이러한 분위기를 맞췄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언젠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식품이기에 먹으래 몸에도 안전하다면 한 번쯤은 구매해보고 싶네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깨알 같은 이야기입니다. 혼혈왕자 후반부 텅 빈 교장실을 방문한 해리포터. 덤블도어가 사망하고 난 후였기에 그 공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때 살짝 스쳐가는 노란색 간식, 바로 레몬 사탕입니다. 레몬 사탕이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1편 마법사의 돌 초반부에서 덤블도어와 맥고나골 교수가 만나 대화를 하며 이 내용이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장실에 가기 위해서는 암호를 외쳐야 하는데 덤블도어는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을 암호로 사용했으며 여기에는 당연히 레몬 사탕이 포함됩니다. 어쩌면 스쳐갈 수도 있는 깨알 같은 설정을 반영하여 무심하게 툭 배치해놓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혼혈왕자에서는 덤블도어와 해리가 과거의 기억을 통해 볼드모트를 파멸시킬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여러 과거의 기억 중에서 학창시절의 볼드모트, 톰 리들과 대화를 하는 슬로그온의 기억을 봐야겠네요. 여느 때와 같이 마음에 드는 학생들을 선별해 모임을 가진 슬로그온. 묘한 분위기가 형성될 찰나 무언가를 집어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파인애플 설탕 절임입니다. 소설에서는 그가 파인애플 설탕 절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 번 언급됩니다. 기억 속에서 파인애플 설탕 절임이 나오는 것은 톰 리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가져온 것이었죠.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그는 그 정보를 얻고야 맙니다.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슬로건 교수는 참 단 음식을 좋아하시는군요. 단 음식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주부만큼이나 작은 잔에 수없이 설탕을 들이붓는 사람, 바로 돌로레스 엄브리지죠. 그녀가 설탕을 많이 탄 커피를 먹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 거, 이를 영어로 바꾸면 데인저, 즉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해봤습니다. 죄송해요. 영화에서는 소설에서 등장하지 않는 오리지널 설정을 가진 음식들도 등장합니다. 손가락을 마구 깨무는 감초사탕, 드래곤 타르타르, 엄마 손 파이까지 무척 궁금한 맛들이 가득하네요. 또 영상에서 소개드리지 않았지만 해리포터 시리즈의 음식들은 실제로 판매 중인 것도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